네, 반갑습니다. 제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도 기술과정 온라인 학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아직도 건축 구조물의 건설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설계까지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뭐 기본 설계, 계획 설계, 실시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계를 끝낸 다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완벽한 설계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단계를 알아야겠죠. 그 단계를 바로 시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시공에는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과 배워볼 내용은 바로 건축 시공입니다. 시공. 시공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설계도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을 통틀어서 시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공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비용? 그렇죠. 최적의 비용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그렇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 시공도 그냥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부터 8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 하나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 시공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착공 준비 단계입니다. 착공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축 구조물, 이러한 건축 구조물,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도 공사를 하고 있죠. 학교 외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사를 할 때 여기에다가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도 집안이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대지가 괜찮은지, 집안이 버틸 수 있는지, 안전한지,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조사하고 측정하고 측량하는 활동을 바로 착공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 가면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도로에서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측량하고 있으시는 분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그렇죠. 바로 착공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착공 준비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젠 이 땅에는 착공 준비가 끝이 났다는 거는 이 땅에다 그리고 이 집안에다가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축 구조물 그냥 뚝딱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 구조물을 만들 때는 이처럼 가설 공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젠 임시로 사용되는 울타리나 급수시설, 받침대 등을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나 지금 여기 지금 골조 공사가 지금 벌써 올라간 가설 공사인데 이 옆에 있는 녹색 철망 보이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살면서 이 녹색 철망 보신 적 있나요? 아,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녹색 철망, 이 안전망이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공사를 할 때 다치거나 그리고 이러한 콘크리트들이 부셔져서 떨어져서 외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울타리 그리고 급수시설, 받침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가설 공사라고 해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 가설 구조물들은 다 사용되지 않고 폐기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두 번째,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는 바로 토공사입니다. 이 토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흙을 의미하는 건데요. 앞부분에서 이젠 가설공사, 이젠 이 가설공사라는 건 앞부분에서도 이해를 했지만 이러한 공사를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들인데요. 이러한 가설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일단 집안을 공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을 파서
이 땅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지하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만들 건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음 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설치할 거예요. 기둥 같은 걸 설치할 때 이 집안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깊이까지 파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젠 땅을 파고 주변에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흙막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무슨 공사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토공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순서는 앞부분 벌써 까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착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설공사, 그 다음에 이젠 토공사가 되겠습니다. 토공사.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는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앞부분에서 땅을 팠는데 이 땅의 집안력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하중, 어, 하중을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건물에 작용하는 적재하중 등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안, 아까 이렇게 옆에서 땅을 팠죠? 땅을 파고 그 위에다 이 땅에 힘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그리고 건축물 구조물의 하중이 집안에 골고루 퍼지도록 이렇게 기초공사 콘크리트로 덮어주는 것을 바로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좋아요. 간단한 것들이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넘어가자고요. 알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로는 바로 골조 공사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살게 될 이젠 구조물의 방이나 뭐 이젠 기둥, 뭐 거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통틀어서 골조 공사라고 부르는 거죠. 골조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나 그리고 철골 구조물 그리고 벽돌 구조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런 식의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던 자재들을 하나로 합치는 공사.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바로 골조 공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근 플러스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집이 많았어요. 하지만 벽돌, 벽돌이죠, 벽돌.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이 주택 같은 경우도 뭐 보통 다 철근 플러스 콘크리트 이러한 구조물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걸 통틀어서 바로 골조 공사라고 부르는 거죠. 건축 시공에서 이젠 외형, 우리가 살고 있는 내부를 만드는 공사를 바로 골조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로는 바로 설비 공사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골조 공사가 끝이 났어요. 뭐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여튼 골조 공사는 끝이 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 구조물에서 외관이라고 보는 그리고 내관이라고 보는 모든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있으면 우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콘크리트에서 물이 나오나요? 그렇죠. 안 나오죠. 철근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죠. 콘크리트 만지고 있으면 따뜻해지나요? 아닙니다. 안 따뜻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 안에 있는 스위치 하나로 집에서 물이 나오고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설비공사라고 하는데요. 설비공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이나 그리고 냉난방, 그리고 환기, 그리고 가스, 소방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설비공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이제 골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외관이 만들어지면 그 골조 안에다 이러한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일러 열선 같은 경우고 이건 뭐 가스 콩로, 가스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것을 바로 설비 공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로는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비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뭐 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위에서 환풍기 지나가는 통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없으시죠? 네, 바로 이 마감 공사 때문인데요. 여러분 눈에 안 보였던, 아까 설비공사에서 보였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젠 타일이나 그리고 바닥칠 공사, 그리고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일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창틀을 만들어주고, 창호. 이러한 내부와 외부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쾌적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는 것을 바로 마감 공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실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건축 시공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완공입니다. 완공에서는 이제 공사에 사용됐던 장비들, 지금 아직도 여기 장비가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이게 타워 크레인인데, 뭐 이것도 치우겠죠, 뭐 완공이 됐으면. 그리고 가설물들, 가설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임시로 설치한 것들이었잖아요. 임시로 왜 설치했을까요? 그렇죠. 건축을 할 시공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생뚱맞게 컨테이너 박스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그렇죠. 이 컨테이너 박스는 다 썼으니까 필요 없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물 먹는 데가 나와, 음수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필요 없죠. 미관상으로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설로 설치했던 물건들을 다 치우는 단계를 바로 완공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곳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정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그죠? 중3 1년, 고등학교 3년. 이 지금 3년 플러스 대학교 4년. 이 지금 8년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젠 건축 시공의 단계는 모두 종류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좀 복습을 해볼까요? 맨 처음 1단계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착공 준비. 그 다음엔 뭐가 있었죠? 기초공사. 그 다음엔 토공사. 맞나요? 맞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착공 준비. 뭐가 빠졌어요? 가설공사. 그리고 토공사. 그 다음 기초공사. 그죠? 맞아요? 밖에 오고 있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골조공사. 그 다음에 설비공사. 그 다음에 마감공사. 그리고 마지막 완공까지. 이 8단계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건축 시공 과정에 맞게 나열하시오. 그런데 선생님한테 배운 건 총 8가지였는데, 지금 6가지밖에 없네요. 좋아요. 한번 풀어보자고요. 앞부분에서도 마지막으로 복사를 했지만,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착공 준비. 그 다음 뭐가 있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가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토공사. 그 다음에 기초공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골조공사. 그 다음에 설비공사. 그 다음에 마감공사. 그 다음에 완공. 1, 2, 3, 4, 5, 6, 7, 8. 정답을 선생님이 적어줬는데 틀리는 사람 없겠죠? 정답을 틀리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제방에 이 정답은 올려주세요. 안녕.